피가 입안에 가득 차서 나는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엄마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우리 집안에 그녀의 목소리가 메아리쳤고 그 순간 칼날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아니, 그건 칼이 아니었다. 내 손에 쥔 유리 조각이었다. 내가 스스로를 찔렀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엄마의 말 한마디가 원인이었다. 눈을 뜨자마자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몸이 무거웠고 공기가 차가웠다. 이건 병원 침대가 아니었다. 낡은 원룸의 천장이 보였다. 서울의 그 지저분한 지하방, 내가 20대 초반에 살던 그곳. 손을 들어 올려보니 손톱이 깨끗하고 팔에 주름 하나 없었다. 불가능했다. 어제 아니, 방금 전 나는 죽었다. 추수감사절 파티에서 가족들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거울로 달려갔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25살의 나, 아니 22살의 나였다.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내려오지 않았고 눈 밑 다크서클도 없었다. 환생. 이게 무슨 입에서 한국어가 흘러나왔다. 자연스럽게 내 목소리로. 나는 다시 죽은 그날을 떠올렸다. 엄마의 비아냥, 오빠의 가증스러운 미소, 그리고 그 비밀 내가 알게 된 그 끔찍한 진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번 생에 나는 그들을 무너뜨릴 거야. 그날 아침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챙겼다. 날짜는 2020년 11월 20일,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 바로 그 주 내가 자살한 지 정확히 5년 전이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게 느껴졌다. 뉴스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초기 소식이 흘러나오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가을 바람이 불었다. 강남의 번화가에서 멀지 않은 이 동네, 여전히 가난한 젊은이들의 피난처였다. 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다. 오늘 가족 모임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주인공이 될 거야.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기억이 쏟아져 나왔다. 우리 가족은 평범한 중산층이었다. 아빠는 중소기업 영업사원으로 평생을 바치다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엄마는 가정주부였다. 오빠, 민준이는 나보다 3살 많았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들어가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 나는 항상 그림자였다. 여자는 시집가서 잘 살아야지. 민준이처럼 엄마의 그 말 매일 들었다. 내가 IT 회사에서 야근하며 번 돈으로 가족을 부양했는데도. 버스가 강북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된장찌개와 김치찌개가 섞인 그 향기. 은지 왔어. 엄마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번에는 웃지 않을 거야? 네, 엄마, 대답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오빠가 앉아 있었다. 민준이, 그 미소 뒤에 숨긴 악마. 오랜만이야, 동생. 그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그의 시선이 내 옷차림을 훑었다. 싸구려 재킷, 낡은 청바지. 요즘 일 바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빠는. 나. 회사에서 승진했어. 곧 집도 살 것 같아. 그의 말에 엄마가 웃었다. 그래, 민준이 덕분에 엄마도 안심이야. 은지는. 뭐, 열심히 하렴. 그 순간 분노가 치밀었다. 지난 생에 그 말들이 나를 죽였다. 오빠의 집 사는 이야기는 거짓이었다. 그는 회사 돈을 빼돌려 샀다. 그리고 그 돈, 원래는 아빠의 보험금이었다. 내가 알게 된 비밀. 하지만 지금은 아직 모르는 척 나는 미소를 지었다. 와, 오빠 대단하다. 축하해. 오빠가 어깨를 으쓱했다. 고마워. 너도 곧 그렇게 될 거야. 엄마가 접시를 나르며 끼어들었다.
은지야, 너는 왜 그렇게 일만 해? 남자친구는 없어? 민준이처럼 성공해야지. 나는 포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피가 배어 나올 것 같았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엄마는 특별히 칠면조 대신 한국식으로 굴비구이를 준비했다. 테이블 위에는 반찬이 가득했다. 하지만 내 입에는 쌀알 하나도 넘어가지 않았다. 오빠가 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이번 추수감사절 회사 동료들하고 파티 갈까봐. 은지 너도 오면 어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바빠서. 엄마가 한숨을 쉬었다. 항상 그래? 민준이처럼 좀 쉬어봐. 집 사는데 돈 모으는 게 뭐가 중요해. 그 말에 내 머릿속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지난 생에 그 파티에서 나는 무너졌다. 오빠의 성공을 축하하며 엄마의 비교 속에서. 밤이 깊어지자 나는 집을 나섰다. 거리로 나와 차가운 바람을 맞았다. 핸드폰을 꺼내 오빠의 소셜미디어를 검색했다. 아직 그의 성공 포스트는 없다. 하지만 곧 올라올 거야. 나는 택시를 불렀다. 목적지는 오빠의 회사 근처. 지난 생에 내가 그곳에서 증거를 찾았으니까. 회사 건물 앞에 서자 보안이 느슨했다. 야간 근무자만 드문드문. 나는 직원 카드를 기억하며 내 과거 직장과 연결된 우물에 들어갔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7층 회계실. 문을 열자 컴퓨터 화면이 깜빡였다. 나는 의자에 앉아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0000 바보 같은 놈. 파일을 열자 오빠의 이름이 떴다. 민준 사적 계좌 이체네요. 숫자들이 춤을 췄다. 수억 원 아빠의 보험금이 섞여 있었다. 나는 USB에 복사했다. 손이 떨렸다. 이게 시작이야. 환생의 첫 번째 무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엄마의 그 말, 너 같은 애가 우가 반복되었다. 나는 맹세했다. 추수감사절, 그날. 내가 비밀을 터뜨릴 거야. 하지만 서두르지 마. 천천히, 그들을 고통스럽게.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원룸의 좁은 부엌에서 커피를 타며 계획을 세웠다. 지난 생에 나는 너무 약했다. 가족의 기대에 짓눌려 오빠의 그림자 속에 살았다. IT 개발자로 일하며 야근을 밥 먹듯 했지만 엄마에게는 그냥 컴퓨터 만지는 것이었다. 그는 영업팀에서 스타였다. 매달 보너스, 여자들 쫓아다니는 삶. 하지만 그 뒤에는 더러운 비밀이 있었다. 돈, 그리고 여자. 아빠의 보험금을 훔친 게 끝이 아니었다. 오빠는 회사 상사의 딸과 불륜을 저지르며 더 큰 돈을 노렸다. 회사로 가는 지하철에서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USB 파일을 분석했다. 이체 내역 외에 이메일이 있었다. 민준 씨, 이 일 처리해주면 상사님 딸과 잘 될 거예요. 익명의 발신자. 나는 검색을 시작했다. 오빠의 연인, 지은 씨, 그녀의 SNS를 파헤쳤다. 고급백, 해외여행 사진. 하지만 그 뒤에 숨긴 게 있었다. 지은의 아버지, 회사 임원. 오빠는 그를 이용해 돈을 빼돌렸다. 나는 스크린샷을 찍었다. 증거가 쌓여갔다. 회사에 도착해 자리에 앉았다. 동료들이 인사했다. 은지 씨, 오늘도 야근. 나는 웃었다. 아니, 오늘은 일찍 끝낼게. 하지만 내 머릿속은 복수로 가득했다. 점심시간, 나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오늘 만나자. 중요한 이야기 있어. 그의 목소리가 밝았다. 오, 동생이. 좋아. 우리는 강남의 카페에서 만났다. 오빠가 도착하자 여전한 그 미소.
무슨 일인데? 나는 커피를 저으며 말했다. 오빠, 집 사는 거 진짜야. 그는 웃었다. 당연하지. 대출 좀 받았지만 곧 입주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엄마가 엄청 좋아하시네. 오빠가 어깨를 두드렸다. 너도 열심히 해. 언젠가 너도. 그 말에 속이 부글거렸다. 오빠, 그런데 돈 어디서 났어? 회사 보너스. 그는 잠시 멈칫했다. 그럼. 왜? 나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 그냥. 축하해. 하지만 내 눈은 그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불안함이 스쳤다. 그는 모른다. 아직. 카페를 나서며 나는 다음 단계를 생각했다. 엄마. 그녀를 먼저 무너뜨려야 해. 집으로 전화했다. 엄마, 이번 추수감사절 파티 내가 준비할게. 엄마의 목소리가 놀랐다. 너가. 왜? 재미있게 해보고 싶어서. 그녀가 웃었다. 그래, 민준이랑 같이. 끊자마자 나는 쇼핑을 시작했다. 고급 재료, 와인. 지난 생에 나는 항상 싸구려 반찬을 가져갔다. 이번에는 다르다. 저녁, 나는 지은 씨의 SNS를 더 파헤쳤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오빠와의 사진이 숨겨져 있었다. 비공개 계정, 하지만 해킹 도군의 IT 스킬로 들어갔다. 사진 속 그들은 제주도 리조트. 캡션이 경건한 사랑. 하지만 날짜가 아빠 장례식 직후였다. 오빠, 내가 그날 울던 게 다 연기였어? 나는 파일을 저장했다. 비밀 하나 더. 며칠이 흘렀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왔다. 가족 모임 날, 나는 아침부터 부산했다. 원룸에서 요리를 시작했다. 타르트, 샐러드, 그리고 특별한 디저트. 아빠가 좋아하던 한과. 손이 떨렸다. 아빠, 당신의 돈을 오빠가 훔쳤어요. 내가 되찾을게요. 문이 열리자 엄마가 들어왔다. 은지야, 이게 다 뭐야? 과해. 나는 웃었다. 엄마, 특별한 날이잖아요. 오빠가 도착했다. 와, 동생이 요리했어? 대단하네. 테이블이 차려졌다. 추수감사절답게 칠면조 스테이크와 한국식 사이드. 우리는 앉았다.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준아, 집계약 끝났어. 보여줘. 오빠가 폰을 꺼냈다. 사진 속 고급 아파트. 다음 달 입주야. 엄마가 눈물을 글썽였다. 우리 아들, 최고야. 그리고 나를 보며, 은지 너는? 아직도 그 원룸. 나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엄마, 오빠 집 돈 어디서 났어? 오빠가 웃었다. 왜 또 그 소리야? 공기가 무거워졌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이게 오빠 집 자금이야. 화면에 이체 내역.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오빠가 소리쳤다. 은지, 너 미쳤어. 나는 차분했다. 아빠 보험금. 오빠가 훔쳤어. 엄마가 울었다. 거짓말. 민준이가 왜?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이거, 지은 씨 사진. 오빠의 여자. 회사 돈도 빼돌렸어. 오빠가 벌떡 일어났다. 너, 어떻게 알았어? 나는 웃었다. 환생했으니까. 그 말에 방이 조용해졌다. 엄마가 속삭였다. 환생. 은지야, 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지난 생에 내 말 때문에 죽었어. 너 같은 애가. 그 말,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게 시작. 모임이 끝난 후 집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오빠는 문을 쾅 닫고 나갔고 엄마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다. 은지야, 왜 그래? 민준이가. 내 오빠잖아. 나는 차를 타주며 말했다. 엄마,
진실을 알아야 해. 오빠는 우리를 배신했어.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착각한 거야. 하지만 내 증거는 확실했다. USB를 건넸다. 봐봐. 아빠 돈, 오빠 계좌로.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다. 숫자들이 그녀의 눈을 찔렀다. 이게. 어떻게 그녀가 무너졌다. 민준아, 나는 안아주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차가웠다. 엄마, 당신도 공범이야. 지난 생에 오빠의 범죄를 알면서도 눈 감아줬어. 왜? 당신의 관벽한 아들 때문. 다음 날, 나는 회사에 휴가를 냈다. 거리로 나와 커피숍에 앉았다. 계획을 세워야 했다. 단순히 폭로하면 끝, 오빠를 감옥에 보내고 엄마를 무너뜨려야 해. 하지만 가족을 파괴하는 게 맞을까? 환생의 고통이 다시 밀려왔다. 지난 생에, 자살 후 지옥 같은 어둠. 이번에는 다르게 나는 중얼거렸다. 먼저 지은 씨를 만나야 했다. 그녀의 사무실로 갔다. 회사 로비에서 기다리자 그녀가 나왔다. 아름다운 여자, 긴 머리와 고급 수트. 누구세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민준 오빠 지인. 이야기 좀 해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다. 그녀가 불안해했다. 민준 씨가 왜요? 나는 사진을 보여줬다. 이거, 당신 거 맞죠?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어떻게? 나는 직설했다. 오빠가 당신 아빠 돈 훔쳤어요. 당신도 알죠? 지은이 눈을 피했다. 그건. 오빠가 그녀가 울었다. 민준 오빠, 나 사랑한다고. 하지만 돈 때문에 나는 물었다. 도와줄래? 증언하면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아빠가 알면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당신도 피해자야. 오빠가 이용했어. 지은이 고민했다. 생각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며 나는 오빠의 아파트로 갔다. 열쇠는 지난 생의 기억. 문을 열자 사치스러운 인테리어. 소파에 앉아 서랍을 뒤졌다. 편지 뭉치. 하나를 열었다. 민준아, 엄마가 도와줄게. 은지 그 애는 엄마의 필체. 충격이었다. 엄마, 당신이 오빠의 공범이었어? 편지 속 엄마가 아빠 보험금을 오빠에게 넘긴 이야기. 은지가 알면 안 돼. 그 애는 약해.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사진을 찍었다. 이제 엄마를 직면할 차례. 저녁, 집에 갔다. 엄마가 문을 열었다. 은지야, 어제 일, 미안해.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엄마, 이거 봐. 편지 사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오빠 집에서. 엄마, 왜? 그녀가 무너졌다. 민준이가. 회사에서 힘들어해서. 내가 항상 강하니까. 민준이는? 강하다고. 내가. 엄마, 당신 때문에 죽었어. 나는 소리쳤다. 엄마가 울었다. 미안해, 은지야.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눈물은 진심일까? 지난 생에 그녀는 내 장례식에서도 오빠를 위로했다. 민준아, 내 탓 아니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엄마, 선택해. 오빠 신고할 거야. 같이 갈래? 그날 밤, 우리는 경찰서로 갔다. 엄마가 증언했다. 제 아들이 돈을 경찰이 오빠를 불렀다. 그는 부인했다. 착각이야. 은지가 날 미워해. 하지만 증거가 산더미. 지은도 왔다. 맞아요. 민준 씨가 오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 배신자야. 재판이 시작되었다. 언론이 달라붙었다. 대기업 직원 횡령 사건, 오빠는 구속. 엄마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 나는 병실에서 그녀를 봤다.
은지야, 엄마가 다 망쳤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하지만 속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더 큰 비밀. 아빠의 죽음. 오빠가 관련됐을지도. 재판이 끝난 후 오빠는 5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그는 나를 노려봤다. 은지, 너 때문에 판사가 방망이를 두드렸다. 나는 안도했다. 하지만 승리감은 없었다. 가족이 산산조각 났다. 엄마는 퇴원 후 집을 팔아야 했다. 민준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녀의 말에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엄마 혼자서 살아봐.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IT 팀장. 동료들이 축하했다. 은지 씨, 강한애 하지만 밤에 혼자 악몽이 왔다. 환생전, 자살 장면. 피, 엄마의 비웃음. 나는 치료를 받았다. 심리상담사에게 말했다. 저는 죽었다가 돌아왔어요. 그녀가 웃었다. 환상일 거예요. 아니, 진짜야. 하지만 증명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엄마가 찾아왔다. 은지야, 용서해줄래? 그녀의 손에 옛사진 앨범. 아빠와 우리 새도엄마가 잘못했어. 이제 민준이도 반성할 거야. 나는 앨범을 덮었다. 엄마, 아직 몰라. 아빠 죽음. 그녀의 눈이 커졌다. 뭐? 오빠가 관련됐어. 차 사고, 우연이 아니야. 엄마가 부정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나는 증거를 꺼냈다. 지난 생에 내가 우연히 찾은 블랙박스 영상. 오빠의 차가 아빠 차를 치는 장면? 이게 진짜. 엄마가 기절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녀가 말했다. 민준이가. 왜? 돈 때문. 아빠가 오빠 횡령 의심했어?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살인 혐의. 오빠는 감옥에서 조사받았다. 그는 자백했다. 아빠가 날 쫓아내려 해서 엄마가 무너졌다. 내가 키운 아들이 나는 안아주었다. 엄마, 이제 끝내.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언론이 폭풍처럼 몰려왔다. 가족 살인 사건, 우리 집은 스포트라이트. 나는 피신했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환생의 목적은 뭐였을까? 단순 복수. 아니, 나 자신을 구하는 거. 나는 책을 썼다. 환생의 비밀. 익명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다. 돈이 들어왔다. 나는 새 집을 샀다. 강남, 오빠가 꿈꾸던 그곳. 엄마가 편지를 보냈다. 은지야, 엄마가 죽을게. 미안해. 나는 달려갔다. 병실에서 그녀가 속삭였다. 사실. 민준이는 내 이복 오빠야. 충격. 아빠가 바람 피웠어. 내가 알았지만 숨겼어. 트위스트였다. 엄마의 비밀. 그녀가 오빠를 더 사랑한 이유. 나는 울었다. 엄마, 왜? 내가 아빠 닮아서 미워했어. 고백 끝에 엄마는 숨을 거뒀다. 장례식에서 나는 혼자였다. 오빠가 감옥에서 왔다. 동생아, 미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빠, 이제 가족 끝. 엄마의 죽음 후 나는 텅 빈 집을 팔았다. 새 삶을 시작했다. 책 판매로 부자가 됐다.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가족은 때론 독이 되어 논란이 됐다. 은지가 미쳤어. 진실을 말한 거야? SNS가 들끓었다. 나는 무시했다. 이제 나의 시간. 하지만 오빠가 풀려났다. 감형. 그는 나를 찾아왔다. 은지, 도와줘. 새 출발. 그의 눈에 후회. 나는 웃었다.
오빠, 늦었어. 그는 무릎 꿇었다. 아빠 미안해. 엄마도 나는 문을 닫았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렸다. 혈육, 환생의 저주. 밤에 그는 다시 왔다. 창밖에서 은지 소리쳤다. 나는 무서웠다. 경찰을 불렀다. 그는 체포됐다. 스토킹 혐의. 재판에서 그는 울었다. 동생이 날 죽이려 해. 배심원이 나를 봤다. 증거는 나는 영상을 보여줬다. 그의 위협. 형이 선고됐다. 3년 더 감옥으로 돌아가는 오빠를 보며 나는 속삭였다. 이게 내가 원한 삶이야. 자유가 왔다. 나는 여행했다. 유럽, 아시아. 한국을 벗어나 나를 찾았다. 서울로 돌아와 새 직장. CEO가 됐다. IT 스타트업. 연인이 생겼다. 태민, 상담사. 그는 말했다. 은지 씨, 용서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하지만 그의 품에서 평화를 느꼈다.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 친구들만. 축하해. 그날 나는 울었다. 행복. 임신. 딸, 복부에 손을 대며 생각했다. 이 아이에게 가족의 저주를 물려주지 마. 오빠가 편지를 보냈다. 외삼촌이 될 아이. 축하해. 나는 찢었다. 끝내. 아이의 탄생. 서울병원, 새벽. 딸, 지은. 아이러니. 예쁜애 여태민이 웃었다. 나는 안아들었다. 환영해. 세상에 출산 후 나는 회사를 키웠다. 여성 CEO로 유명. 강연에서 말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청중이 박수쳤다. 오빠가 출소했다. 그는 변했다. 머리 희끗, 눈 가라앉음. 은지, 봐줘.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오빠, 왜 왔어? 속죄하려 그는 이야기했다. 감옥에서 아빠 꿈봤다. 미안하다고 나는 물었다. 엄마 비밀, 알았어. 그는 고개 끄덕였다. 내가 진짜 오빠 동생이야. 아빠 유언장 봤어. 유언장. 아빠가 숨긴 엄마 바람. 아니, 반대. 아빠가 외도 내가 진짜 딸, 오빠는 이복. 하지만 아빠는 우리 둘 사랑. 엄마가 왜 오빠를. 질투. 내가 아빠 닮아서 모든 게 풀렸다. 나는 용서했다. 오빠, 새로 살아. 그는 고개 숙였다. 고마워. 그는 떠났다. 작은 마을로. 나는 가족 만들었다. 지은이 자랐다. 엄마, 이야기해줘. 나는 웃었다. 옛날 이야기. 환생. 아빠 오빠? 결말. 추수감사절. 우리 집 테이블에 반찬. 태민, 지은, 나 고마워요. 토스트. 창밖, 서울 불빛. 지난 생애의 어둠, 사라졌다. 나는 속삭였다. 이번 생, 내 거야. 하지만 밤에 꿈, 엄마의 미소. 잘했어, 은지, 눈물. 복수 끝, 치유 시작. 한국의 가을, 영원히.